영화 황비용부터 시작해 많은 무협 영화에서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조문탁이라는 중국의 한 배우가 중국의 프로그램에 나와 모든 무술의 기원은 중국 무술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권도를 꼭 집어 태권도의 전신은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처조우가 된다면서 듣도 보도 못한 중국 무술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태권도의 기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여튼 입만 열면 여기저기서 한국 거 가져다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대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 무술 깨기로 유명한 격투선수 쉬쇼우동은 처조우가 태권도의 기원이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문탁, 너는 그냥 중국 품새 무술 배우일 뿐이다. 태권도는 아무리 못해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태권도는 한국 거다. 검색해봐라. 거기에 다 써있다. 태권도의 시초는 한국이라고. 조문탁, 당신의 이론대로 본다면 세계의 모든 격투 기술은 모두 중국 것이어야지. 세계의 기원도 중국이어야 하고 백인, 흑인, 인디안도 중국인이어야 하잖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 하는 소리가 굉장히 불쾌했어. 어느 나라든 본인들의 정수가 담긴 무술이 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모두 중국 것이라고 하는 거야. 국가 인류 대형 프로그램에서 태권도가 중국 것이라고 하다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부를 떨어도 정도가 있지. 당신의 그 말은 당신의 무지함과 멍청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하나만 물어보자. 왜 아직도 중국 무술은 이 모양일까? 알려주세요. 연기할 거면 연기나 해. 헛소리 하지 말고. 너무 쪽팔린다. 이건 중국인 망신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중국 격투기 선수 쉬쇼우동은 실제로 이종 격투기로 중국의 무술 고수들을 때려잡으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 초 자신의 웨이보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권법 따위는 명성만 높을 뿐 실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술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며 중국 무술의 허상을 무참히 깨부숩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누리꾼들과는 달리 중국인들 상당수가 중국 권법에 국뽕에 빠진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조차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태권도인들조차 더 이상 실전 운운 안 하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인데요. 비상식에 빠진 중국 누리꾼들은 쉬샤오동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국 무술인들과의 대결에서 그들을 무참히 KO시키며 중국 무술의 실전 능력이 전무하고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권법가들의 방송 출연과 홍보 영상은 모두 영화처럼 사전에 합을 맞춰서 제작된 것들이며 중국 내 무술 경기 상당수는 사실상 심판의 승부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이야 어찌됐던 간에 중국 무술과 태권도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도복을 입은 태권도장 직원들과 태극권 등 중국 전통무술 학원 직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것인데요. 장수한 공안에 따르면 창수시에 위치한 쇼핑몰 완다광창에서 태권도장과 무술학원 직원들의 난투극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싸우게 된 이유도 참 황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싸웠냐 하면 쇼핑몰에서 영업하던 태권도장과 무술학원 직원들이 홍보 광고물을 뿌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영업으로 경쟁하다 싸우게 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현장에서 15명을 붙잡아 공공질서 소란죄로 형사 구류 조치했습니다. 근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싸움 장면을 촬영해 웨이보에 올리면서 중국 인터넷에선 어떤 무술이 더 세냐는 논란을 일으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태권도 도장 직원들이 무술학원 직원들에게 맞고 바닥에 쓰러진 장면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태권도가 실전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태권도의 인기는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이라는 태권도 폄훼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현장에서 15명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형사 구류된 이들 가운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인들끼리 싸워놓고 태권도가 세다, 중국 무술이 세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배운 태권도 선수와 중국 무술가가 붙는다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그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태권도 파이터 하운피오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자면 모든 격투 스포츠는 강하다. 약한 사람이 약한 것이다. 태권도는 약하지 않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약한 사람이 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운피오 선수는 쿵푸를 베이스로 하는 중국의 파이터 구오스시엔 선수와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AFC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13회에서 하운피오 선수는 입식 라이트급 경기를 가졌는데요. 태권도, 쿵푸 등 양 국가를 대표하는 종목을 수련한 선수들의 대결이니만큼 이 경기는 중국과 한국 격투기 스포츠 팬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만화 태권브이 주제가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도복을 입고 무대에 들어선 하운표는 태권도가 격투기에서 통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최고의 발차기를 보여주겠다라는 각오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부터 태권도의 발차기를 보여주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던 하운표 선수는 화려한 발기술로 1라운드 30초를 남겨두고 다운을 얻어냈습니다. 태권도의 매운맛 발차기에 얼굴이 멍이 든 중국 쿵푸 파이터 구오스시엔 선수는 중국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만큼 다시 일어나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장 하운표 선수의 화려한 뒤돌려차기에 앞면을 강타당하고 곧장 나가 떨어지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이나 다운을 당한 구오스시엔 선수,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요. 쿵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번 일어나 3세범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하운표 선수의 발차기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뒷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승리를 예감한 듯 포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라운드 2분 37초 KO승을 따냈습니다. 일방적인 완승이었습니다. 정말 이 경기를 보면 태권도의 무서운 위력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태권도는 전 세계에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야 코로나로 인해 모든 태권도 대회가 취소되다시피 했지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해가 갈수록 많은 수의 인원이 참가해 183개국의 각국 각 체급에 한 명만 참가하는 선수도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K-팝이다, K-푸드다 여러가지 한류 문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지만 누가 뭐래도 원조 한류는 태권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태권도 열풍의 본격적인 시작은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는 1950년대, 60년대 한국 유학생 및 월남전후 도미한 태권도 지도자들이 기반을 닦았으며 1970년대 초 이소룡의 무술 영화들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면서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무술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에 한국의 무술 사범들의 개인적인 도미 이외에도 한국의 태권도 관련 기관들은 미국의 태권도를 보급할 지도자들을 지명해 파견하기도 했으며 1956년 텍사스를 중심으로 중부 도시에 태권도 열풍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처음으로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포함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미국 내에서의 태권도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2015년도 기준 한인 약 20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부 6개 주에서의 태권도 위상은 동남부 태권도 연맹을 주축으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인 사범들이 관장으로 있는 도장 수는 조지아주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6개 주를 합치면 거의 8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문화 콘텐츠로서의 태권도 가치를 높이고 종목 발전을 이끄는 기구로 현재 미주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남미, 아시아, 동유럽 등 태권도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지속해온 결과 최근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2019년 중남미 최초로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에 포함한 온두라스의 경우 현지를 찾아 정보관계자 협의를 가졌고 수업을 참관하고 태권도 용품도 지원했습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태권도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북유럽 라트비아는 태권도를 학교 교육에
반영했고 네팔에서도 인구 50만 명의 당가디시가 올해부터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데당키마티 국립대에도 태권도 학과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태권도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미국의 태권도를 보급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미국인들이 영어로 된 태권도 간판을 보고 중국 음식점이라고 생각하고 도장문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당시에 동양 무술하면 가라데가 전부인 줄 아는 미국 사람들은 태권도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코리아 가라데, 쿵푸는 차이니스 가라데라는 식으로 도장 간판을 냈고 주체육위원회에서도 가라데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태권도가 급성장하면서 정식으로 태권도 명칭을 사용했고 주체육위원회에서도 가라데에서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태권도의 이름을 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영화 컨저링에 출연했고 인스타텔라에서 디즈니 실사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에 출연한 미국의 아역 배우 출신의 여배우 맥켄지 포이는 미소녀 데뷔 때부터 너무나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소문난 태권도 유단자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검은 띠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태권도 수업을 듣고 대회에도 출전하며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또한 태권도 유단자인데요. 특히 태권도 스승이 한국인 이행웅 씨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8년 클린턴 씨가 아칸소 주지사 시절 전국대회에 그를 초청한 것이 인연이 돼 태권도를 가르치게 됐다는데요. 이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태권도에 매료되었고 이 사범으로부터 직접 태권도를 전수받아 4단증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이 지배당하고 있다. 당장 수년 내에 엄청난 외교 문제로 발전할 듯. 일본 정부는 국내의 외국인 토지 명의를 확인하다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기지 주변에서 상당한 면적이 외국으로 팔려 나갔으며 그것이 중국 명의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만 도마에 올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국경 도서 지역은 물론이고 각종 군기지 근처의 명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중국과 한국 등에서 약 80여 건의 거래를 통해서 군기지 땅 근처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콩의 SEMP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도쿄는 물론이고 각종 군기지가 위치한 일본의 부지를 중국과 한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집해오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당황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부동산 매집은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나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2013년 나가사키현에 있는 대마도에 위치한 군기지 땅을 상당히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계 기업이 해상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여당에서 국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한 바 있습니다. 4년 뒤 2017년에는 한국은 대마도 땅을 좀 더 사들였고 이는 극우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스시마의 토지와 건물을 한국인들이 속속 사들이고 있다. 일본 위기라는 사설을 통해서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이 전년에 비해 121.6% 늘어난 26만 명에 달한다며 한국 자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일본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진정으로 우려하는 문제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마도에서 각종 렌트 사업을 비롯해 여행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투자용인 것이고 군기지 주변을 구입한 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군기지 주변 토지를 일본에서 매입했으면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업용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마도는 옛부터 한국의 땅이므로 언젠가는 수복해야 할 우리의 영토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한일 관계는 미국도 개입이 깊이 되어 있고 중국과는 결이 다르므로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생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언론 등은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로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사안을 거론하며 경계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믿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밤낮 한국만 경계하다가 정작 중국의 본진을 빼앗긴 셈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는 최근 터진 국제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될까봐 초긴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호주에서 땅을 사들인 다음에 법을 활용해서 엄청난 일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과 역사상 최악의 외교 관계가 펼쳐지며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시점에 호주인들이 즐겨 찾던 퀸즐랜드의 원시섬인 캐스윅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섬은 중국의 차이나 블룸이라는 개발업체가 구입했고 해당 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업체는 갑자기 호주와 외교 관계가 악화되자 호주 섬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인 출입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이곳의 해변을 즐겨 찾았으며 원시섬인 이곳은 신비감이 감돌아 관광 명소이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개발회사 차이나 블룸은 해변 곳곳에 이 해변을 지나다니지 말라고 표지판을 세우는 등 호주인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이 중국 개발업체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렸으며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도 못하도록 활주로에 대한 이용도 금지시켜 사실상 이 섬에서 현지인이 퇴출되게 생겼습니다. 분명 땅은 호주 땅인데 중국 회사가 점거하고 있으며 호주 당국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상황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해변을 갖춘 멋진 이 섬이 중국인 전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인들에게만 섬을 오픈하고 중국 관광객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섬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에는 외국인 토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토지를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외국의 사유재산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현지인들을 내쫓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등 현재 중국과 최악 외교관계에 직면한 호주 당국에서는 1:1로 제동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호주 당국에서는 호주 정부가 1:1로 협정을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의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1:1로 사업을 언제든지 정부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호주에 광범위한 투자를 해왔으며 특히 앞서 거론된 부동산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나 국가에서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은 일본 당국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기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언제든지 모든 기업을 국가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정치적 리스크가 됩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도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나서 엔트그룹 상장이 좌절되는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일본 내의 중국 기업 부지를 얼마든지 당국이 개입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일본 군기지에 대거로 포진한 중국 기업 부지를 통해서 중국은 일본 자위대를 항상 감시할 수 있으며 때론 일본에 주둔한 미군까지 동시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뻔한 일도 있었는데요. 한 중국 기업은 이미 2016년 당시 미군이 주둔하는 오키나와 남부의 2.4헥타르 면적의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오키나와 시의회가 이를 거절했는데 자칫 중국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센카쿠와 가까운 오키나와 토지를 그대로 내줄 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센카쿠를 밥 먹듯이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매입은 일본의 등골을 서늘하게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중국이 대규모로 사들이는 토지들이 일본인이 출입 불가능한 영토로 탈바꿈하여 중국의 외교적 알박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군기지뿐만 아니라 홋카이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중국의 영토 매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장소 역시 언젠가는 일본인들이 자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출입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호주와 중국 외교 갈등에서 그러한 사례가 등장했으므로 얼마든지 중국발 정치 리스크가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도 이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웃어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최서단에 위치한 경리열 비열도가 하마터면 중국에 단돈 20억 원에 팔릴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해상의 중국 불법 조업의 50% 정도가 경리열 비열도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경리열 비열도가 중국인 손에 들어갔다면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섬에는 불법 어선들이 들끓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며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뻔했습니다. 2014년에 국토교통부가 경리열 비열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는 다행히 한국 당국은 경리열 비열도에 저반시설 설치 등 전략적인 중요도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관련한 법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중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호주도 중국의 자본이 침탈하여 다방면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은 좀 더 많은 중국인들이 토지와 건물들을 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부동산 취득이 늘어가면서 안 그래도 치솟는 집값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한국의 큰 면적을 소유하는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늘면 나중에 해당 지역에 중국 관광객을 제외한 한국인들이 사실상 소외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캄보디아, 미얀마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침투를 해서 해당 지역을 카지노화했으며 현지에 거주했던 상인들도 중국인들이 와봤자 중국 상점만 들어가 이용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거나 현지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신문은 한국과 1대1로를 추진한다며 한국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은근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왕이 부장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중국 공산당 소속 관영신문 등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관계가 깊어졌으며 한국에도 1대1로가 전개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사드 보복을 했으며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중국은 언제든지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는 한국에 들어온 중국 자본은 어떻게든 부작용을 낳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 중국과 가장 큰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기에 매우 까다로운 외교관계와 경제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만 일본과 호주에서 생기는 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국내에서도 중국 자본이 사들이는 한국 부동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